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뒷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뒷담화는 비겁하고 나쁜 짓이라고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장 탕비실에서,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누구네 집이 이렇다더라, 그 대리님 사실은 이렇대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쫑긋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간이 깨어있는 시간 동안 나누는 대화의 60%에서 70%가 바로 자리에 없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 즉 가십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뒷담화는 인류의 제2의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의문이 생깁니다. 인류는 왜 수만 년 동안 이 위험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성격이 못돼서일까요? 아닙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만약 인류에게 뒷담화라는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멸종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오늘 마인드 언박싱에서는 우리 뇌 속에 깊이 각인된 뒷담화의 본능, 그리고 가십이 어떻게 인류를 하나로 묶어왔는지 그 소름 돋는 생존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우리 조상인 유인원들은 서로의 몸에서 이를 잡아주거나 털을 정리해주는 그루밍을 통해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털을 골라주는 행위는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해칠 의도가 없고 너를 돌봐줄 의사가 있어 라는 강력한 동맹의 신호였죠. 하지만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집단의 크기가 커지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국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반은 인간의 뇌 용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150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150명과 일일이 털을 골라주면 친밀감을 유지하려면 하루 24시간 중 무려 40% 이상을 그루밍에만 쏟아야 했습니다. 맹수를 피하고 사냥을 해야 하는 원시인들에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때 등장한 혁신적인 도구가 바로 언어를 통한 가십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털을 고르는 대신 말로 사회적 그루밍을 시작한 겁니다. A는 어제 사냥터에서 도망쳤어. B는 자기가 잡은 고기를 혼자 숨겨놨대.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면 굳이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누가 배신자인지 누가 협력자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십은 물리적 접촉 없이도 집단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가성비 최고의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뒷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건 내 주변의 신용 등급을 확인하려는 유전자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뒷담화는 이렇게나 재미있을까요? 우리 뇌는 가십을 나누는 순간 엄청난 보상을 내립니다. 실제로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누군가에 대한 은밀한 정보를 공유할 때 우리 뇌의 보상 회로인 복측 선조체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벌었을 때와 비슷한 쾌감을 줍니다. 특히 나쁜 가십에 더 열광하는 이유도 과학적입니다.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5배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가 이번에 승진했대 라는 말보다 누가 이번에 사고 쳤대 라는 말에 더 집중하는 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분비입니다. 가십을 나누는 두 사람은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는 경계선을 긋게 됩니다. 이 선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강력한 소속감을 느끼죠. 반면 가십의 대상이 된 사람은 집단에서 배제되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추방이 곧 죽음이었기 때문에 생긴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뒷담화는 집단의 규범을 어기는 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보이지 않는 경찰 역할을 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150명 안팎의 좁은 공동체 안에서 생존 정보를 나누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가십이 퍼져나갑니다. 정보의 진위를 가릴 시간도 없이 한 사람의 인격이 난도질당하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가십을 방어적 정보로 활용합니다. 누군가의 평판을 듣고 스스로 조심하거나 지혜롭게 대처하는 지표로 삼죠. 반면 미성숙한 사람은 가십을 공격적 수단으로 씁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며 가짜 쾌감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는 뒷담화라는 본능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집단의 건강한 결속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독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능에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본능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적 성숙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들려오는 가십에 귀가 열립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수용은 내 판단력을 흐리게 하죠. 이때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안한 3가지 여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뒷담화를 시작하려 할 때 속으로 이 3가지를 자문해 보세요. 첫째, 진실인가? 그 이야기가 확실한 사실인가? 둘째, 선한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대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꼭 필요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눌 가치가 있는가? 이 필터를 거치면 단순한 비난과 유익한 정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의 불행을 소비하는 가십이 아니라 배울 점이 있는 파지티브 가십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비결이 뭐라더라? 같은 이야기는 내 성장의 자양분이 됩니다. 뒷담화의 핵심은 유대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쌓은 유대감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남 욕할 때만 친해지는 관계는 결국 내가 그 자리를 비웠을 때 내 욕을 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뒷담화가 사회적 그루밍이라면 우리는 그 목적, 즉 유대감은 유지하되 수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부정적인 가십을 가져올 때 그 사람이 그랬대? 라고 동조하기보다 너는 그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겠다. 혹은 너는 어떻게 대처했어? 라며 대화의 주인공을 뒷담화 대상에서 내 앞에 대화 상대로 옮겨오세요. 비난이 아닌 상대의 감정에 집중할 때 훨씬 더 건강하고 견고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십의 에너지를 관계의 자산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가십은 집단의 규범을 지키는 경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를 거꾸로 이용하면 여러분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본인이 없는 곳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평판, 즉 가십의 힘을 이해합니다. 내가 남을 칭찬하는 가십은 일반적인 칭찬보다 3배 이상의 신뢰도를 가집니다. 제3자를 통해 전달되는 나의 선의는 집단 내에서 나의 사회적 자본을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가십의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은 이제 남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전전긍긍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내가 어떤 가치를 세상에 유통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가십은 우리 인간이 가진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즐기고 어떤 정보를 소중히 여기느냐가 곧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죠. 본능은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 저 사람 욕하는 게 제일 재밌어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성은 대답해야 합니다. 그 에너지를 내 사람을 세우는 데 쓰겠어 라고 말이죠. 가십의 진화 심리학을 이해한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관계의 설계자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내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 내일의 나에게 도움이 될 정보는 무엇인가요? 를 적어보세요. 본능을 기록으로 남기는 순간 그것은 통찰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마인드 언박싱은 계속해서 깊이 있는 심리학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상자를 여는 시간, 마인드 언박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